뭐야, 왜 빔 꺼졌지? 빔 누가 껐어? 아까 켜있지 않았어? 야, 빔 왜 안 나와? 불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 빔 필요하거든? 아니야. 없으면 쓰면서 하면 되지. 기다려요. 기다려주세요. 처음에 한 번만 읽어줘. 거기. 금방 켜져. 일단 숙제도 그래가지고 유형편 그거 시키려고 짧은 걸로 한 거야. 알겠어? 이거 너네 공통수학 1도 있는데 2도 있으니까 한 주에 한 300개 넘거든? 풀 문제가. 네, 잘 따라와 주세요. 왜 안 될까? 자, 일단 빔이 켜지는 동안 일단 자 앞에서부터 두 점 사이 거리 이거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힘 없이 간다. 자, 첫 번째 두 점 사이 거리 써 있는데 거리 개념이 우리 거리 개념을 1학기 거 배웠을 때부터 알고 있는 값이 하나 있어요. 거리 개념. 우리 거리 언제 썼어? 후서가 너 거기 반에서 최근에 했다. 뭐겠어요? 절대값이다. 절대값을 이용한다. 그래서 지금 노트 하나씩 드렸어요. 노트 하나씩 드렸죠? 우진 줬어? 안 줬어. 오케이. 책상에 놔둔 줄 알았다. 그래서 거기다 정리할 건데 자, 절대값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수직선이 하나 나와 있어요. 수직선. 그때 내가 요 자리를 3이라 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7이야. 이렇게 누가 크고 작은지를 알고 있으면 큰 좌표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시면 무조건 거리가 나와. 근데 크다 작다에 대한 구분이 정확해야지 거리값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어떤 게 하나가 A고 어떤 게 하나가 B래.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그러면 누가 커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야. 그 부분을 우리가 절대값을 이용해서 B 빼기 A의 절대값이든 A 빼기 B의 절대값이든 둘의 떨어진 거리를 절대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기하겠다라고 한 게 일단 절대값 시작이야.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써있죠? 거기에 절대값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이 나온 이유는 우리가 크기 x1과 x2 중에서 누가 큰지 몰라서 절대값으로 우리가 잡아준다 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한 직선 위에서 한 거야. 우리가 차원을 따지면 1차원이죠. 수직선 하나.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두 번째 뭘 해줘야 되냐? 좌표 평면 위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그러면 얘네는 차원이 2차원이요. 그랬을 때 하나씩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봐가지고 설정을 해줄 건데 내가 여기가 1,3이라고 좌표 하나 찍을게. 1,3. 그 다음 여기 점에다가 5,7이라고 이렇게 좌표 써줄게. 그때 요 거리를 구할 거야. 이 거리를. 그때 후서기가 일단 선행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물어보면 너 저렇게 비스듬한 거리 무슨 삼각형 그려서 구해야 돼 반드시. 직각삼각형 말고 저 대각선 거리 못 구해요. 그거 갖고 공식을 만든 거고요. 그럴 때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만들어준다. 그럼 5,7과 1,3이니까 요만큼 거리는 값이 4가 되고요. 요만큼 거리는 값이 4가 되죠. 그럼 1대1대 루트 2 이용해서 4루트 2로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일반화를 하는 게 공식인 거야. 내가 요 좌표랑 요 좌표 구분이 없는데도 얘를 x1, y1이라고 좌표 써줄 거고요. 여기 좌표를 x2, y2라고 좌표 써줄 거야. 그때 x1, y1, x2, y2 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내가 임의로 이렇게 좌표를 설정해 준 거야. 그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떨어진 x좌표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뭘 이용해서 적어줄 수 있어? 절대값을 이용해서 적어줄 수가 있다. 그 다음 y 좌표의 차이를 우리가 절대값을 이용해서 적어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요 빗변 길이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할 건데 절대값에 대해서 제곱을 할 거니까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y2 빼기 y1의 제곱을 통해서 공식화가 되는데 이게 일반화다. 일반화. 어떤 좌표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한 거야. 내가 임의로 이렇게 만든 거야. x1, y1. 반대로 찍혀 있어도 항상 공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이렇게 작성한 거예요. 알겠어요?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그냥 제곱된다. 이게 첫 번째 페이지고요.
그래서 필수 문제들을 싹 다 해줄 거고, 필수 문제들을. 그 다음 단원 문제에서 실력, 여기에 있는 거 한 2문제 정도씩 내가 구분해서 해줄 거야. 내가 해준 거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첫 타임에 한 방에 다 끝낸다. 2점. 2점 거리. 거기 개념 요약 노트 하라고 그거 준 거야. 필요하면 한 번 더 사줄 거야. 옮겨. 지금 편한데 옮겨. 편한데 안 줘. 필수 1번에 1번 할게요. 그래서 되게 쉬운데 필수 문제 싹 풀어줄 거야 일단. 그리고 밑에 유제 문제들 어려워 보이는 건 해줄 건데 유제까지는 쉬워요. 숙제에서 어려울 만한 문제를 그래서 좀 풀어줄 거고. 자, 그래서 아까 일직선 1차원 거기에서는 문제가 잘 안 나오고요. 그냥 절대값 씌우면 끝이야. 근데 여기 2점 사이 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할 거예요. 그럼 A에서 B까지 떨어진 거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공식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하는 거야? X좌표랑 X좌표의 차에다가 완전제곱, X좌표랑 X좌표 차에다가 완전제곱. 그럼 나는 A가 앞에 걸릴 수 있게끔 이렇게 적을래. 소리 알아들어?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에다가 3. 우리 순서 똑같이 적어. 마이너스 1에다가 3 빼줘. 이렇게. 순서 맞춰서. 그럼 다음 식이 어떻게 돼요? 얘가 루트 A 마이너스 3의 제곱에다가 요 값이 16이다 라고 적혔는데 요 값이 거리가 4루트 1에 4루트이면 16 곱하기니까 루트 32죠. 이때 양쪽에 루트 연산이 잡히니까 루트를 치우기 위해서 뭐해? 완전 제곱하는 게 처리법이 완벽히 맞다는 거야. 그래서 완전 제곱하시면은 우리가 A 빼기 3에 완전 제곱 플러스 16이고요. 이 값이 32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 값을 옮겨주시면 얘가 16이 된다. 따라서 A-3 값은 우리가 뿔마 4가 된다. 그래서 A 값이 3을 이항해주면 되니까 7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두 값 나와진다. 얘가 첫 번째. 한 번에 좀 쭉 해볼게요. 필수 문제 2번. 그래서 연산할 때 여기에서 어떻게? 제곱 처리한다. 제곱 처리. 이거 일단 하나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요. 우리가 세 점 A, B, C가 있는데 선분 AB랑 선분 BC가 값이 똑같대. 길이가 똑같대. 그러면 우리가 선분 AB에 대한 거리식을 쓰자. 첫 번째 거리 해주시면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에다가 거리 해주시면 9가 되고요. 이때 여기에 루트가 이렇게 씌워진 거야. 얘가 하나. 그 다음 BC 길이는요.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건데 나는 A가 앞에 적는 거를 선호해. 이렇게. 뒤에 적으면 난잡해 보여요. 자, 마이너스 2에서 0 뺀다. 값이 몇이야? 4가 된다. 그래서 얘네가 똑같다니까 이렇게 적고 여기에서 계산하실 때 좀 이따 연습 문제 볼 때 중요한 계산 있거든? 너네 양쪽에 루트 하나씩만 걸릴 때만 제곱하는 거야. 여기에 루트 하나 더 있을 때 제곱하시면 루트 연산 나와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요거 완전 제곱하시면 해봤자 어차피 루트 연산 나와. 그래서 이때는 제곱을 할지 안 할지를 구분을 따로 지어줘야 돼. 지금 얘는 양쪽에 루트 하나니까 지금 제곱하시면 문제가 아예 없다라고 끝나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왼쪽 식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그 다음 옆에다가 9 써있으니까 10으로 적고요. 우변식은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하니까 20 이렇게 적으셔서 a 값이 씌워지고 이항하시면 10a가 되니까 이 값이 10이다. a 값은 1.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필수 문제 요 난이도 해결되고요. 이렇게 된다. 유형적으로는 얘네는 그냥 공식이어서 크게 어렵지 않고요. 자, 필수 예제 2번까지는 어려운 게 없고 내가 적어야 될 거가 좀 있으면 그것만 표시 다시 해줄게.
속도를 조금 내면서 해야 돼서 어려울 만한 것만 조금 천천히 할게요. 필수 2번 할 거예요. 필수 2번. 필수 2번 할 건데 이때 X축 위에 점 P라고 써 있어. X축 위에 점 P. 그러면 X축 위에 점 P를 우리가 정확히 지점을 잡아줬으니까 표기를 똑바로 해줘야 돼. 얘가 좌표 평면 위의 점이니까 X축 위라는 좌표를 A, 0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X축 위지. 얘가 1번 포인트가 되고요. 뒤에 원의 방정식 이런 데 가서도 저 표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AP 길이랑 뭐가 똑같다? 선분 BP 길이가 일치한다 라고 계산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A, 0까지 A 점이 몇이야? 1, 2점. 그 다음 B점이 3, 4예요. 거리 공식 해줘.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4에다가 루트 씌워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 여기에서 계산해 주시면 A 빼기 3에 제곱해 주시고 우리가 16 된다. 이렇게 돼서 그냥 양쪽 똑같이 제곱 처리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문제는 얘예요. 얘가 중요한 거. 계산 끝까지 하시면요. 여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5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6A 플러스 25가 된다. 그래서 계산 넘기시면 4A 값이 20이 된다. A 값은 5가 된다. 이렇게요. A제곱 지워지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Y는 X 위의 점 P를 구하세요 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두 번째 문제 Y는 X 위의 점이니까 뭐가 돼야 돼? A, A라고 여기 A 넣었을 때 A 나오는 점이 된다. 저 표기가 중요한 거야. 알겠죠? 일단 기본기는 다 돼야 돼. 자, 그때 마이너스 2, 1에서 여기까지 거리 하나, 3, 0에서 거리 둘 해서 거리 공식 2번 쓰시면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플러스 A 빼기 1의 완전 제곱 루트 씌워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 A 빼기 3의 완전 제곱에다가 A 제곱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된다. 그때 양쪽에 A 제곱은 다 지워지니까 1차항 계수만 잘 신경 써주자. 그 다음 옆에 5. 여기가 마이너스 6A 플러스 9. A 제곱끼리 지워져. 그래서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2A 이항하면 8A 이항하면 4. A 값은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일단 여기 위의 점 저기에다가만 후석이 표시해줘. 위의 점. 오케이? 위의 점. 위의 점 잡아야지 문제가 접근이 되고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필수 예제 3번하고 5번 그 다음 할 거야. 4번을 그 다음에 할게요. 3번하고 5번하고 4번 할 거예요. 여기부터가 중요하고요. 지금 여기까지는 공식 문제였고 필수 문제 3번. 필수 문제 3번. 여기에다 별 쳐줘. 그래도 3번, 5번 구분이 필요해서 그래. 얘가 X축 위의 점이다 라고 써있거든요. 아, 근데 필수 예제 3번 너무 쉬우니까 우리 3-3번 풀자. 3-3번. 3-3번. 여기 밑에 있는 예제들 다 숙제야. 자, A 좌표는요. 0, 마이너스 1이고요. B는요. 4, 마이너스 3인데 이때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위에 점 P가 있대. 점 P가. 그럼 점 P를 표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직선을 Y는 X 빼기 3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때 점 P의 좌표를 X 좌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Y 좌표가 A-3이 된다 라고 작성해 줄 거야. X가 기준이야. 그래서 Y 값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X를 쉽게 놔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함수 처리할 때. 자, 그때 문제에서 선분 AP의 제곱 더하기 선분 BP의 제곱의 최소값 구하래. 선분 AP에 대해서 공식부터 작성해. 거리 공식. 그럼 루트 A제곱 되고요. 그 다음 옆에 A 빼기 2의 제곱값 된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선분 BP의 제곱. BP의 거리값. 여기까지 거리값 구할 거예요. 그럼 A 빼기 4의 제곱에다 옆에 여기 계산하시면 A제곱 이렇게 해서 루트. 그런데 문제에선 AP의 제곱 더하기 선분 BP의 우리가 최소값 구하래. 이렇게요. 그럼 요거가 제곱 하시면서 이렇게
지워지는 거지, 루트가. 그러면 다음 값은 a제곱 플러스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이 된다. 이 식이 작성되지. 그러면 요때 우리가 다음 식은 루트 값이 다 사라졌으니까 그냥 실수 a에 대한 관점만 남은 거야. 그럼 다음 식을 끝까지 계산해 주시면요. 4a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니까 12a가 되고 4 더하기 16이니까 20이 된 거야. 다음 요 식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실수 a 관점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실수의 관점은 뭐야? 실수의 제곱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을 이용해줘라. 그러면 얘는 4로 묶어주시면 4a제곱 마이너스 3a가 되니까 옆에 여기에다 몇 써야 돼? 후서가 2제곱 쓸 거니까 4분의 9 맞죠? 절반의 제곱 쓰는 거지. 그래서 4분의 9를 써준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9가 밖으로 튀어져 나가니까 값이 여기가 11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식에서 우리가 4a 빼기 2분의 3의 완전 제곱 플러스 11이니까 그때 a 값은 값이 2분의 3일 때 우리가 최소값 11이 된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다음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좌표 평면 위의 점으로 좌표 평면 위로 A점과 A 빼기 3을 좌표로 써줬으니까 반드시 A점은 내가 적는 순간부터 실수라고 적어놓은 거야. 표기를 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실수 제곱의 성질이 살려지는 거야. 반드시. 아시겠어요? 지원이 알지? 그래가지고 최소값은 11이고 그때 좌표는 A 값이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이렇게 좌표가 나와진다. 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할만하시죠? 네. 필수 5번하고 밑에 예제 한 문제를 더 풀어줄 거야. 알겠지? 나 요거 옆에다 여기 짧게 필수 문제 5번 먼저 해줄게요. 그 다음 밑에 예제 하나 더 풀어줄 거야. 필수 5번 보시면요. 자, 실수 xy 잡혀 있어. 실수 xy. 그런데 여기에서 루트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써 있고요. 옆에 루트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의 최소값 구할 거래. 사실 지금까지 것 중에서 5번 하려고 지금까지 빌드업 한 거야. 요것도 제일 해야 돼. 필수 5번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지원아 기억나? 혹시? 많이 오래됐다. 기억 안 나는데. 시원이 이거 알아? 맞아. 그런 거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다음 식에서 제곱 처리가 하나도 안 되니까 그냥 단순 최소값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 문제가. 맞지? 루트가 살아있고 루트가 살아있으니까. 그때 첫 번째부터 다음 공식의 형태가 거리 공식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그때 나는 x, y와 어떤 거? 1,0 사이의 거리야. 이렇게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공식 접근하는 거야. 그랬을 때 두 번째 다음 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얘가 x, y에 대해서 두 점 잡으시고 여기서 마이너스 3, 2 사이의 거리다 라고 우리가 잡아주시면 돼요. 공식 형태 맞춰서. 근데 여기에서 이 문제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 앞에 거랑 뒤에 거에 공통된 좌표가 있게끔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공통좌표를 만들어주는 게 처리법이야. 이유는 지금 좌표 평면을 우리가 작성해 주시면서 내가 이유 봐줄게요. 지금 이때 여기가 1,0이 있고요. 1,0. 그 다음 왼쪽 더 그려야 되네. 마이너스 3,2가 있어요. 마이너스 3,2. 그래서 여기에 점 하나 더 있어. 마이너스 3,2. 그때 여기에서 x, y라는 거는 x 독립변수고 y 독립변수야. x, y가 연결돼 있지가 않다는 거야. 다음 식처럼. x, y가 연관이 안 돼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떤 x, y는 요따 찍어도 되고 요따 찍어도 되고 요따 찍어도 되지.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 지점들을 찍을 때 언제가 최소값이 되는지 보면 자, 내가 여기에다가 x, y가 될 때 이걸 첫 번째 이거 1번 경우로 우리가 생각해 줄게요. 1번 경우 그때 여기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라고 우리가 작성해 주시면 지금 이때 나는 다음을 A라고 할 거고요. 거리. 다음을 B 거리라 할 거야. 그때 요 거리를 C라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A 더하기 B에 대해서 삼각형이 우리가 성립되니까 두 변 거리 합은 반드시 나머지 한 변 거리보다 큰 거야. 맞지? 그래서 얘가 경우 1번이 우리가 삼각형 결정 조건이다. 얘 상태야. 근데 여기에서 x, y가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특이점이 하나 발생하거든. x, y가 아무데나 찍히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 어디가 특별해지냐면 요 선분 위에 잡힐 때가 제일 특별해지는 거야. 그래서 요 선분 위에 여기 지점이 두 번째 경우야. 두 번째 경우. 그러면 얘는 삼각형을 결정 못 시키는 지점이 된 거야. 이 경우 얘는 삼각형이 결정이 안 될 때야.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 나누는 게 삼각형이 결정된다랑 결정이 안 될 때 두 가지로만 나눈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요만큼 거리랑 요만큼 거리를 합친 거잖아. 그러면 우리 여길 A로 다시 잡고 그 다음 B 다시로 잡으면 A 다시 더하기 B 다시는 아까 써놓은 C 거리랑 똑같으니까 이때 얘가 같아지기 때문에 얘가 C가 최소가 된다. 이때가 최소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후서가 뭔 말인지 이해돼? 하나 더 풀어줄 거야. 하나 더 풀어줄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작성해 주시고요. 그래서 얘네 최소값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경우 2번에 따라서 경우 2번이 뜻이 뭐였어? 케이스 2번 1,0에서부터 마이너스 3,2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거리 공식을 써주면 루트 16 더하기 4가 되니까 얘는 2 루트 5가 된다. 여기까지 잡히는 게 최소거리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하하. 알아먹었어요? 이거 저거 하나 더 해줄 거야. 하나 더 해줄 거야. 응. 쉬운 걸로 하나 더 해주고 다음 시간 연습 문제도 고쳐줄 거야. 일부러. 천천히 마무리해줘. 응. 쭉 다 할 거야. 그치. 일부러 책 좀 짧은 거 골랐잖아. 숙제도 할 수 있는 양으로 잡아놓고. 한 주에 100개만 풀면 되거든, 그러면. 아, 왜? 아, 후서가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개꿀이야. 야, 한 번 해놔가지고 그때 이거 뭐 알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도. 처음 보는 거 아니다, 라고. 우리가 2학기 때가 더 차이 나거든, 사실. 솔직히 생각해보면 여름방학이 3주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 겨울방학이 있어가지고 1학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안 붙여놓으면 많이 힘들어요, 그때가. 네, 그래가지고 밑에 거 예제 하나만 더 할 건데 뒤에 문제는 조금 이따 풀어주고요. 자, 5-2번. 그래서 호서가 5-2번을 한 번만 더 설명해 줄게.
여기 첫 번째 파트에서 요 유형이 일단 제일 까다로우니까 뒤에 숙제에도 도움이 되거든. 다음에 대해서 요 값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잡아볼 건데 첫 번째 우리가 거리 공식으로 쓸 때 x, y랑 그 다음 몇? 3, -2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똑같이. 그럼 두 번째는요. x, y랑 -1, 5 사이 거리가 된다는 거야. 맞지? 그럼 아까 케이스 분류할 때 똑같이 분류하는 거야. 3개짜리 할 때도 같은 과정 하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3, -2에서부터 그냥 내 맘대로 찍을 거야. -1, 5까지 요 선분 사이에 지점이 찍혀 있어야 된다. x, y가. 그래가지고 왜? 밖에 있으면 어떤 형태가 돼?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 A, 그 다음 요거 B라고 잡고 두 개의 거리 합이 C, 요거보다 어때야 돼? 큰 값이 나온 거야. 그랬을 때 요만큼 거리랑 요만큼 거리 합이 C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분 상의 위에 점이 x, y가 돼야지 우리가 짧아진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알아들었지? 그래가지고 반드시 경우 두 가지 나오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 삼각형 결정. 그 다음 두 번째가 삼각형 결정을 못 시켜. 삼각형 결정을 못 시킨다는 거는 우리가 사실 케이스 정확히 적어주면 얘는 우리가 3, -2랑 그 다음 -1, 5가 지나가는 직선 위에 있다. 직선 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직선 위에 있는데 얘네가 최소값으로 문제가 적혀 있으니까 사실 직선 위에 요 직선 위에 x, y가 여기가 잡혀 있어도 우리가 삼각형 결정이 안 돼요. 근데 최소값으로 가야 되니까 이때는 길어지는 거 아니야? 맞지? 길어져요. 그래서 여기 안에 선분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최소값이니까 최소여서 우리가 선분 안쪽이다. 직선이 아니야. 선분 안이 돼야 돼. 왜? 왜? 자, 그래서 3, -2에서 -1, 5 사이 거리 재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뒤에 활용 문제 다 풀 수 있고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16 더하기 값이 49가 된다. 몇이야? 루트 65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 필수 4번하고 필수 6번 할 건데 필수 6번이 또 중요하고요. 네. 자, 첫 단원이어서 진짜 정말 쉬워. 그냥 거리 공식으로 끝나고요. 자, 필수 4번 갈게요. 필수 4번. 정말 슬픈데 그냥 하나씩 그냥 계산하시는 거거든요. 자, 필수 4번에 2번 하나만 할게요. 필수 4번에 2번 하나. 필수 4번 밑에 있는 유제 4번에 2번 하나.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는 내가 골라서 할게요. 자, A점이 -1, 2가 있고요. 그 다음 B점이 2, 6이 있고요. 그 다음 C점이 A, 4가 있어. 그때 삼각형 ABC가 어떻대? 각 C가 90도가 되게끔 잡아주세요 라고 써있어. 그럼요. 각 C가 90도가 된다는 건 우리가 각 C에 대응하는 대응변이 뭐야? 대응변. 삼각형 그릴게요. 네. 여기가 C지? 그랬을 때 여기가 A, B가 된다. 여기가 B변이야. 오케이?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값은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선분 CA의 제곱으로 피타고라스에다가 길이값 넣어줄래 라고 하고 있는 문제잖아.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넣으시면 된다. 선분 AB의 길이에 우리가 제곱해 주시면 돼요. 그럼 거리 하시면 여기가 3, 3, 9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계산하시면 16이 된다. 이게 좌변이야. 루트 없앨 거야. 한 방에. 그 다음 선분 BC는요. A 빼기 2가 되고요. 2의 제곱. 그 다음 여기서 4 빼기 6의 제곱이니까 4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선분 CA의 제곱이야. 그럼 옆에는 A 플러스 1의 제곱 되고요. 그 다음 옆에 4가 된다. 그래서 다음 값에 우리가 요 8값 치워주자. 여기 25에서 치우니까 17이 되겠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몇이야? 마이너스 2A. 그 다음 옆에 4 더하기 1이니까 여기가 5가 된다.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래서 AA 마이너스 3, 2 얘가 된다. 그래서 A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값 나온다.
이렇게요. 자, 넥스트 페이지. 자, 필수 예제 6번. 이게 파푸스 정리인데. 이게 삼각형에서 중선 갖고 설정되는 그 길이값이 있어. 피타고라스처럼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래서 파푸스 정리야. 공식이 하나가 생겨. 그때 공식 증명이 첫 번째 써 있는데 요 내용 갖고 뒤에 심화 문제 하나 풀어줄 거여서 여긴 설명을 좀 자세히 해볼게요. 그때 이렇게 삼각형이 한 가지 나와 있어. 자, 여기가 M이고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야. 그때 요게 요 선 이름을 우리가 뭐라 불러? 중선이라 부르잖아. 중선. 그랬을 때 중선이니까 우리가 요만큼 도형이 체크돼 있어. 근데 문제에서 해달라는 바대로 따라서 해줄 거야. 자, 그럼요. 나는 요 A 지점을 A, B로 놓을 거고 그 다음 요 지점을 C, 0으로 놓을 거야. 여기 X축 위에 얹어 놓을 거야. 증명을 위해서. 문제에서 증명 안 해. 그럼요. 여기 반대편이 마이너스 C, 0이 되고요. 이때 요 M값은 0, 0이라는 우리 원점 위로 올라가겠지. 그때 다음 식에 대해서 우리 여기 왼쪽 AB 길이값 찾아줄게. 루트 A 플러스 C의 완전제곱 플러스 B제곱이 돼. 다음 식이. 그때 요 부분은요. 얘는 루트 A 빼기 C의 완전제곱 플러스 B제곱이 돼. 그때 요만큼 거리는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긴지 여긴지 길이 똑같죠? 요 부분이든 저 부분이든 똑같은데 얘는 루트 C의 제곱이 돼. 그때 얘네 파푸스 중선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쪽 길이 값을 제곱해 줄 거야. 선분 AB의 제곱. 그럼요. 다음 식이 A제곱 플러스 2AC 옆에다가 C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놔둬. 그 다음 오른쪽 요 바깥을 선분 AC의 제곱 적어줄 거야. 그럼요. A제곱 마이너스 2AC 옆에 C제곱 플러스 B제곱 얘가 적혀. 그럼 다음을 계산하시면 어느 게 치워져? 얘랑 얘가 치워지죠. 이 상태고요. 그때 다음 식은 2a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2c제곱이 좌변 형태야. 근데 여기 형태에 맞춰서 우리가 적을 때 중선이 사는 거야. 어떤 게 되냐? 선분 am의 제곱 더하기 선분 mc의 제곱이든 이거를 똑같이 적으면 선분 mb의 제곱이든 우리가 상관없는 거야. 그때 이 부분을 제곱하시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 그 다음 이 부분을 제곱하시면 얘가 C제곱이 되고 합값으로 들어가서 여기 개수값 2 곱해주시면 식이 딱 맞아진다 라고 하는 건데 피타고라스처럼 응용이 되게끔 겉에 틀을 우리가 제곱해주시면 중선 하나, 절반 하나 이렇게 제곱해주시면 값이 2배 차이만 난다 라고 하는 거야. 그거 갖고 우리가 공식 유도를 많이 해가지고 문제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직각삼각형 풀 때 피타고라스 모르면 못 풀지. 알아야지 풀잖아. 근데 이제부터는 중선이 시각이 여러 번 잡혀있어. 시각 여러 번. 그때 파푸스를 쓸 수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 풀려요. 중선에 대한 관점을 잡아가지고 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증명이고요. 이 공식을 우리가 받아가줘라 라고 하고 있는 내용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식 증명한 거야 지금 피타고라스 증명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까다로울 만한 게 18번 하나 있거든요 뒤에. 지금까지 한 걸로 제대로 못 풀 것 같은 게 18번 하나여서 18번 하나 할 거예요. 18번 하나. 네, 18번. 18번은 노트에다 한번 그냥 풀이하시고 여기 문제집에다가는 자기가 다시 꼭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공식이라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처럼 후서가 뭔 말인지 알겠어? 정리라고 나왔으니까 공식을 암기해달라는 거야. 여기. 근데
이게 원래는 교육과정 내였는데 교육과정 외로 빠졌는데 문제가 이쪽으로 완전히 나오면 교과서에 있거든, 이거 증명이. 그래서 문제 나오면 그냥 풀어야 돼, 반드시. 알겠어요? 네, 그렇게 돼 있다. 파푸스 중선 시각 잡혀 있는 거 문제 파푸스로 푸셔야 된다. 그래서 18번 보시면요. 첫 단원이어서 쉽죠? 원반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잡혀 있고요. 선분 AC 길이가 값이 요만큼이 6이다 라고 써 있고, 그래서 여기가 2 써 있는데, 문제에서 궁금한 게 선분 BP의 제곱 더하기 선분 BQ의 제곱이다 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알겠는 식을 구사시킬 건데, 일단 우선적으로 직각삼각형이지. 하나씩 하나씩 문자로 좀 바꿔줄게. 그냥 나는 여기 A로 할 거고요. 여기 대변 맞춰서 하자. 여기 A라 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C라고 할게요. 여기 C야. 그 다음 여기 X, 여기 Y라 할래. A, C, X, Y. 각도는 일단 대각을 이용해서 변에다 넣어줬어. 여기 C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식에서 우리가 성립시킬 수 있는 식은 일단 1단계 직각삼각형인데 안 적고 시작하면은 말도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걸 통해서 문제에서 뭘 원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하고 있어. 그때 요 부분에서 하나씩 하나씩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걸 시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차적으로 여기 삼각형에서 얘가 중선이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돌려서 봐서. 여기 중선이잖아. 선생님 AB 길이는 뭐라고 붙여줘요? A, B 길이? 여기 A, C. 네. 대각 이용해서 C. 그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려서 보는 거야. 아까 파푸스 정리가 성립돼요. 그래서 삼각형 B, A, B, Q 여기에서의 파푸스 식을 작성할 거야. 파푸스 식은요. 여기 겉에 틀. 그래서 C 제곱 더하기 Y 제곱 하시고요. 그때 얘가 2를 곱해주시고 중성값 X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해주시면 되지.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로 식이 하나 작성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 아래쪽 BPQ, BP, 요거 C구나. 아, 왜 이렇게 못 써? BPC. 요쪽 삼각형에서도 우리가 중선이 살아있잖아. 여기 중선이잖아, 얘가. 그래서 다음에 대해서 X, Y에 대한 식이 또 구사가 되는 거야. 그럼요, 우리가 X제곱 더하기 여기 A제곱, 요 값을 삼각형의 겉에 틀로 보시고 2 곱하기 Y제곱 더하기 몇이야? 2의 제곱이 된다. 이 식을 이용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찾아가자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요, 다음 식을 우리가 식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여기 오른쪽으로 식을 다 밀어줄게. 2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 옆에 여기가 계산하시면 값이 8이 되고요. 옆에가 c의 제곱이 된 거야. 는 0. 그 다음 아래 식은요. 얘를 또 오른쪽으로 다 밀어줄게. 2y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옆에 플러스 8, 옆에 a제곱 이렇게요. 그때 문제에서 궁금한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 모양인데 그때 계수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두 식을 더해 주시는 거야. 그럼 계산해 주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까지 나와. 그 값이 16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된다. 이렇게요. 그럼요,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36이니까 계산하셔서 이 값이 20이 나온다. 이렇게요. 이게 일단 내가 알고 얘가 상 정도. 그래서 중선 시각을 안 잡고 저기를 좌표 같은 걸 찍어서 하려고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고요. 각도가 구사가 안 돼 있어, 하나도. 풀 수 있는 방법이 봐봐. 여기에서 좌표 평면 얹으려고 해도 정확히 알려준 게 요 길이 6 하나밖에 없어. 6으로 식 다 써줄래? 라고 3등분점하고 6밖에 없어, 시각이. 그걸로 풀려고 하면은 직각삼각형 이용한 식 하나. 그 다음 중선 잡혀 있으니까 중선식 2번. 그렇게 해서 갖고 우리가 접근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풀린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조금만 더 하자. 첫 단원이어서 제일 쉬워요, 지금. 네, 위의 점, 거리 공식 이거 했고요. 자, 내분점. 외분점이 없어져서 개꿀인데
네, 외분점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미 없어. 네. 외분 공식 그 서술형 쓰면 감점이야. 학교 교과서에 아예 없어. 교육과정 외야. 완전 다 빠졌어요. 옛날 책에만 있어. 옛날 책에만. 그래서 문제가 뭔 말인지 알아? 요게 요만큼이 5고 요만큼이 1이다 라고 하면 이거 5대 1 외분점이잖아. 근데 이거를 뭘로 바꿔? 4대 1로 우리가 요 지점 바꿔가지고 이렇게 서술형 써야지만 맞춰준다고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풀면 돼서 문제가 없고요. 자, 그래서 뒤에 내분점으로 우리가 먼저 갈 거고 내분점 설명만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일단 내분이란 게 뭔데? 내분이란 게 뭘까요? 여기 A 지점이 있고요. 얘 B 지점이 있어. 그때 나는 여기 좌표 X, 여기 좌표 Y라 할래. 일단 1차원으로 먼저 할 거야. 그때 요 식이 3대 2로 끊긴다. 나는 요 지점부터 먼저 할게요. 숫자 넣어서. 자, 그때 우리 B에서부터 A까지 떨어진 거리가 몇이야? Y 빼기 X죠. 큰 거에서 작은 거 구분이 되니까. 그럼 이거를 몇 등분 시키는 거야, 일단? 전체가 5등분 하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5분의 1을 걸어주는 거야. 맞지? 그래서 곱하기 5분의 1을 할 건데 요 좌표를 우리가 찾을 거예요. 요 좌표를. 그러면 X에 대한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다음 거리를 3번 간다 라고 하고 있는 거지. 맞지? 5등분 시킨 다음에 얘를 3번 가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 하나씩 써주시면 돼요. 5분의 요쪽은 3, y 빼기 x가 되고요. 그 다음 옆에다가 우리가 계산해주면 5x가 되는 거지. 이때 계산을 마무리해 주시면 여기가 5x, 여기가 몇 x? 마이너스 3x 되니까 얘가 2x 더하기 3y가 된다 라고 나와지거든. 오케이? 그때 얘네를 일반화를 시키는 거야. 얘네가 내가 어떻게로 바꿔주는 거야? 다음을 m, n 비율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식화를 하는 거야. 과정은 그거예요. 그랬을 때 다음을 아까 방금 한 거랑 똑같이 y 빼기 x를 몇 등분 시켜? m 더하기 n 등분 시키는 게 1단계야. 다음처럼. 왜? 몇 등분 했어요? 5등분 했잖아. m, n으로 바꾼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요 x 지점을 시작점으로 할 거야. x에 대해서 얘가 몇 번 가진 거야? n번 가진 거야. n번. 그러면 다음 공식을 우리가 끝까지 작성해 주시면 m 더하기 n분의 여기가 m 더하기 n이 x에다 달리면서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다 m을 전개 받쳐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끝까지 계산하시면 m 더하기 n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mx니까 계산하시면 nx가 되죠. 그 다음 옆에 my가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공식 형태로 만드시면 우리가 내분 비율을 분모에다가 합으로 써주시고요. 분모 합, 그 비율 합. 그 다음에 다음 값이 우리 m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y에 달려 있죠? m이 y에 달려 있어. 이렇게 x자. 그 다음 n이 어디에 달려 있어? x자. 그래서 my 그 다음 옆에 nx 이렇게로 우리가 공식이 일반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화가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비율만 정확히 끊어서 했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근데 요거를 쟤는 1차원이잖아. 얘를 2차원으로 얹을 거야. 그래서 다음에 대해서 하나 이걸 m 대 n으로 끊을 거야. m 대 n으로. 요 지점 찾을 거야. 그때 이 좌표를 읽는 방법은 아까 직각삼각형 했던 거랑 똑같이 읽는 거거든. 근데 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그때 여기 지점 m 대 n 내분점에서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려줄 거야. 그 다음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줄 거야. 그때 내려서 보시면요. 다음은 쭉 끝까지 내려봐. 그럼 얘의 x좌표는 어디의 x좌표랑 똑같아? x1과 그냥 x2의 m 대 n 비율로 내분시킨 좌표랑 일치하고요. 잠깐만 예서야. 자, 그때 요거를 우리가 오른쪽으로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면 우리가 여기 y1과 y2를 다시 한번 m 대 n으로 비율 잘라준 거랑 똑같은 좌표가 여기 하나, 여기 둘 나오기 때문에 각각 x좌표를 m 대 n 내분, y좌표를 m 대 n 내분 한 거로 좌표가 읽힌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다음에 좌표는 어떻게 되냐? m 더하기 n을 우리가 계산해 줄 때 m을 여기에다 곱해주니까 mx2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n을 x1에 곱해주니까 nx1이 되고요. 컴마 m 더하기 n 합쳐주시고 그 다음 m을 x자 my2 그 다음 ny1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공식이 유도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냥 1차원이 기본이에요. 그때 요거를 우리가 수선의 발을 통해가지고 여기 좌표 있지? 얘의 좌표랑 얘의 좌표는 어때? 반드시 수직이니까 x좌표가 일치하고요. 그 다음 여기가 수직이니까 우리가 어떤 좌표가 일치한다? y좌표가 일치한다. 라는 그 관점으로만 맞춰가지고 공식이 유도된 거야. 공식까지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만 빨리 하고 한 번만 쉴게요. 그래서 내분까지 거고 그래서 다 됐어? 알아 먹었어? 열심히 했네. 그래서 너 열심히 하자. 가. 조심히 가. 목요일 날 봐. 그리고 숙제 하다가 숙제 나머지 쌤 B 그거 고치고 모르겠는 거 좀 찍어 보내봐. 그리고 더 풀고 싶으면 나한테도 말해도 돼. 알겠어? 조심히 가. 아이고 할 거예요 이제. 증명 과정일 뿐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얘네는 원반까지 쭉 밀고 대칭이동, 평행이동까지 돼서 호남 유형으로 나와야지 문제가 어려워져. 지금 아까 거 문제가 어려울 수가 없는 게 첫 단원에서 거리 공식 하나 알려줬는데 문제가 어떻게 어렵겠어. 뭔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까지 가야지 아까 그 루트 그거 했을 때도 이동을 뭔가 시켜서 피는 과정 같은 게 나오거든. 피는 거 기억나? 그거 피려고 하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야 되거든. 그 문제의 유형이 아까 시원이가 말한 거 삼각형 결정 있잖아. 그걸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을 걸어가지고 필 때가 있는데 그건 평행이동, 대칭이동까지 가야지 문제가 나와. 네, 그래요. 지금 아무튼 앞에 부분 쉽다고 그래서 숙제 100문제가 100문제가 쉬워요. 지금 초반 부분은. 그냥 단일 개념으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여서. 저형이 고재미를 풀어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쟤 많아. 쟤 1800개짜리잖아. 자, 아무튼. 자, 후서가 봐봐. 자, 잘 따라오고 있어요. 아까 삼각형 결정했으면 괜찮고요. 자, A, B가 있는데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래. 내분하는 점. P. 그 다음 선분 A, 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Q라는데. 자,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부터 할 거예요. 이거 쓰는 방법이 2대1을 위에다 써줘. 이렇게요. 2대1. 유리 왔어? 자, 그래서 둘이 합쳐주세요. 둘이 3. 둘이 더하시면요 3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x자로 이렇게 연산해 주는 거야. 아까 그 비율 맞춰서 위에다 적어. 비율을 반드시. 알겠어? 그래서 x자로 연산해 준다. 그럼 여기 값이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4. 후서가 이거 처음에 봐야 돼. 둘이 계산하시면요 더하기 4 이렇게요. 알겠어? 그 다음 컴마. 그 다음 여기 2를 6에다 곱해줘. 12. 둘이 곱해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다음 값은 좌표가 몇 컴마 몇? 0,3 얘가 된다. 얘가 전피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2대3 내분점 할 거예요. 얘 2대3 내분점 하자. 그럼 둘을 합하시면 5가 되고요. 둘이 합치시면 5가 돼요. 그래서 5분의 형태로 시작되고 x자로 연산할 거예요. 2랑 6 곱하시면 여기가 12. 3과 마이너스 3 곱하시면 마이너스 9.
그 다음 뭐였어? 죄송해요. 자, 여기 둘이 곱하시면 마이너스 4. 그 다음 이렇게 곱하시면 값이 여기가 12. 그 다음 여기서 x자 곱하시면 여기가 12.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3 곱하시면 값이 몇이야? 아, 뭐가 틀렸는데? 아, 갑자기 왜 이러지? 맞아? 자, 요거 요따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4. 여기 4, 30이 맞네? 왜 갑자기 딴 생각을 하지? 죄송합니다. 자, 요거 x자 하시면요 12.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9 이렇게 된다. 자, 그래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얘가 어떻게 나와? 5분의 8 나오죠. 5분의 8, 얘가 5분의 3 된다. 얘가 Q점이 된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까지 하고 쉬려는 게 공식 오늘 처음 보는 친구 쉬는 시간에 공부시키려고. 네. 그러려고 지금 여기까지 하고 쉬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뭐에 어떤 거에 중점? 선분 PQ의 중점. 선분 PQ의 중점. 얘 중점 M이래. 그럼요. 야, 후서가 중점이면 몇 대 몇 내분이게? 무조건 1대1 내분이야. 근데 중점을 1대1 내분으로 공식 쓰시는 것보다 우리가 2랑 7에 중점할 거야. 몇으로 내려주면 돼? 평균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9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점은 1대1 내분점 맞고요. 중점은 공식보다 어떻게 한다? 둘의 평균 내준다. 둘이 합치시면 5분의 8이니까 반 나눠주니까 5분의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둘이 합치시니까 5분의 15, 5분의 18이 되니까 5분의 9가 되겠다. 이게 우리가 중점 M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지? 중점은 평균 내줘 그냥. 그게 제일 빨라. 자, 후서가 그 밑에 있는 유제 풀고 있어.
쉬운 부분은 한 방에 두 개씩 묶어서 한다 했어요, 아까. 네. 그래서 좀 나가면서 2주 지났을 때 난도는 풀 수 있는 정도로 일단 몇 개 껴주고 그 다음 배워야 되는 거 문제 좀 껴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아무튼 자, 필수 문제 2번으로 넘어가자. 필수 문제 2번. 그래서 여기 막 써 있어요. 조건이 주어진 내분점이래. 후석이 공부 열심히 했어? 쉬는 시간에? 안 했어? 그 밑에 유제 풀었어? 같이 쳐웃고 있었다고?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일단 앞에 거 기준 형태 말고 문제 2-1번 요 형태부터 먼저 볼게요. 네. 2-1번 다음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2-1번 할 거고 그 다음 2-3번 해줄 거야. 여긴 그래도 하는 게 좋아서. 자, A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고요. B점이 마이너스 6, 4라고 써 있는데 이때 선분 AB를 우리가 1 빼기 T로 내분할 거래. 그때 우리가 비례식인데 내분 비율이니까 반드시 약속해줘야 되는 게 양수여야 돼, 둘 다.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오케이? 마이너스 2. 후석이 아이스크림 먹을 건데 나랑 마이너스 2대 1로 나눠 먹자라고 하면 사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말도 안 되잖아. 음수로 어떻게 나눠 먹어? 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1 빼기 t가 양수고요. 그 다음 t가 양수다 라고 써 있는 거야. 페이지 21페이지예요. 자, 그래서 이항하시면 t값이 1보다 작고요. t값이 0보다 크다. 요 부분이 반드시 생성되는 부등식이야. 문제에서 적혀 있을 때 있고요. 안 적혀 있을 때 있는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야. 내분 비율이 음수 비율은 안 돼. 양수 비율. 오케이? 자, 그 다음 0대 5로 나눠 먹는다. 이것도 사기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양수야. 알겠어? 자, 그래가지고 우리 어떻게 된다? 요거 갖고 우리가 다음 공식을 그대로 아까 썼던 거랑 똑같이 1 빼기 t 내 t로 내분 걸어준다. 그때 둘이 합치시면 몇이에요? 분모값이 1이 된다. 분모값이 1이 된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x좌표에다가 x자로 이렇게 연산해 주시면 돼요. x자로. 그래서 이렇게 연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6 플러스 6t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t 연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t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3t 빼기 6이 첫 번째 x좌표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연산해 주시면 4 빼기 4t죠. 4 빼기 4t, 그 다음 t랑 마이너스 2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t 이렇게 연산되는 거야. 그럼 얘가 4 마이너스 6t가 된다. 이렇게 좌표가 나와지는데 이때 이 좌표가 몇 사분면 위? 2사분면 위다. 그러면 우리가 x좌표가 음수고 y좌표가 양수다 라고 잡힌 거지. 그래서 3t 빼기 6 값이 음수값이고 그 다음 4 빼기 6t가 양수값이다 라고 잡힌 거니까 얘 그리고야. 그래서 연립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3개짜리 연립부등식이야. 그래서 이항하시면요. 6t 값이 4보다 작다니까 t 값이 3분의 2보다 작다. 그 다음 이항하시면 t 값이 2보다 작다야. 그럼 그리고로 하니까 얘가 되겠죠. 요거. 오케이? 요 범위가 되는데 문제가 얘도 그리고야. 얘도 그리고. 단체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0에서부터 t가 3분의 2까지가 된다. 이렇게 걸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음 값에다가 0하고 3분의 2를 더해주세요 라고 써 있는 거. 오케이? 앞에 거 전제까지 다 그리고다. 얘가 중요하고요. 문제가 문자에 더 껴도 저 앞에 부분 잡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 다음 2-3번 할 거예요. 2-3번. 2-3번 하시면요. 첫 번째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a고요. 그 다음 B점의 좌표가 5,2다. 라고 됐을 때 얘가 3대1 내분점이 X축 위에 있을 때 선분 AB의 중점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그럼 얘 3대1 내분점이니까 둘이 더하시면 몇이에요? 4가 되고요. 그 다음 둘이 4가 돼요. 난 분모부터 쓴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요. 얘가 15가 되고요. 여기서 연산하시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 다음 이렇게 연산하시면 6이 되고요. 옆에 A가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값을 덧셈으로 계속 연결해 주신다. 그럼요. 앞에 거는 계산하시면 몇 돼요? 2분의 7이 되고요. 얘가 4분의 6 플러스 A가 되는데 다음 좌표가 어디 축 위? X축 위. 그래서 부서가 어디 좌표가 0이야?
y좌표가 0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조금씩 계속 포함되면서 가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자, 그래서 이 값이 0이다 인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6이 된다 라고 되시고요.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6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문제 원하는 바는 선분 AB의 중점 M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써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가 평균 낸다. 마이너스 1과 5의 평균 2가 되고요. 마이너스 6과 2의 평균 내주면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되는 거야. 그래서 2,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잡아주시면 된다. 조용히 하자. 이제 집중해야 돼. 자, 그 다음 뒤에 거. 그래서 필수 예제 3번 보시면 이게 외분이야. 요게 외분이에요. 요게 외분인데 일단 작년 기준에서 알겠지? 그래서 맞춰가지고 해야 되고 은혜고도 서술형이 있었다 없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있을 때가 있고 어쨌든 없으면은 수행평가로 보거든? 반드시 과정 맞춰서 적어야 돼. 통탄도 있어요? 통탄이 작년 서술형이 개빡세게 나왔어서 아니 그래서 컷이 엄청 나왔었어요. 자 3-1번으로 할 거고요. 위에 거 그냥 필수 예제는 놔둘 거야. 네, 자 이거는 보면서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게끔 놔둬주고 밑에 문제들을 일단 최대한 풀어줄게요. 자 AB가 있고요. 선분 AB의 연장선이래. 선분 AB 연장선이래. 나는 이렇게 그렸어 그냥. 요거 우리 X좌표 관점을 맞춰주자. B가 있고요. A가 있어. B가 왼쪽에 있고 A가 저쪽에 있어. 이렇게 그렸어. 그림이 중요한 문제면 그림을 똑바로 그리되 그림을 똑바로 안 그려도 풀 수 있는 문제는 간단히 그려줘야지 원래 잘 풀려. 알겠어? 지금 그림 갖고 좌표 위에 어디 사분면을 구분하고 뭔가 그림 형태 갖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기준이 있으면은 정확히 그려줘야 되는데 정확히 그릴지 말지가 지금 1단원 포인트야. 원의 방정식 할 때도 똑같이 할 거고요. 직선의 방정식도 정확히 그리는 문제, 안 그리는 문제 나눠줄 거야. 자, 그때 이 문제는 우리가 비율값이 나와 있는데 자, 3AB 요 값이 써 있고요. 얘 비율이 뭐랑 똑같다? BC에다가 2배 하신 거랑 똑같대. 그럼요. 요 식은 우리가 선분 AB 대 선분 BC는 몇 대 몇 비율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 몇 대 몇이에요? 얘가 2랑 곱해져 있죠. 얘랑 3이 곱해져 있죠. 그래서 2대 3이다 라고 표시할 수 있어.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가 몇의 비율이야? 2의 비율이고요. 선분 BC의 비율이 3의 비율인 거야. 그랬을 때 우리 A, B라도 정확히 구분 지었을 때 B 지점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C가 잡힐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B 지점에서 A 지점 이쪽으로 우리가 C가 잡힐 수 있어. C가 하나가 되고 C가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왜? 요만큼을 2의 비율로 놨을 때 2K라 써볼게요. 그때 요만큼 길이가 3K가 되게끔 잡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A 쪽으로 3K가 잡힐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잡히는 거야. 연장선 위니까 일직선 위여서 저렇게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되는데 이때 여기 B의 지점 좌표가 0,5니까 얘가 0의 좌표니까 반드시 C1밖에 안 된다. 얘는 음수 좌표가 아니라 양수 좌표잖아. 라고 해서 지워지는 거야. 근데 문제가 두 가지 값 구하라고 할 땐 두 그림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반드시. 알겠어? 둘 다 찾아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1으로 문제 먼저 풀 거고요. 문제가 C2도 푼다 라고 생각하고 풀 거고 답은 한 가지로 적을 거야. 자, 그럼 C1을 구할 거야. 그럼 C1의 좌표를 나는 A, B라고 이렇게 만들어줄래. 그때 얘는 3대 2 내분점이 B 지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C1의 좌표를 A, B라고 우리가 작성하시면 그 다음 우리가 저기 A 지점 값이 몇이에요? A 지점이 6,1이죠. 그때 얘네가 몇 대 몇? 몇 대 몇? 3대 2. 3대 2 내분점이 몇이다? C. 우리가 B가 된다. 요걸로 우리가 똑같이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외분이지만. 알겠어? 이렇게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산해본다. 둘이 합쳐주면 5가 되고요. 합쳐주면 5가 돼. 그때 X자로 연산하시면 6, 3, 18이 되고요.
2a가 된다. 컴마. 그 다음 우리가 5분의 3, 그 다음 여기 2b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b점 좌표가 되는데 b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 0,5가 된다. 이렇게 잡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각각 x좌표, x좌표, y좌표, y좌표 한 문자 한식이니까 우리가 처리가 된 거고 a 값이 마이너스 9가 되고 그 다음 우리가 25니까 이항하시면 몇이야? 22니까 b는 11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값이 나와진다. 그래서 마이너스 9,11이 우리가 첫 번째 C1의 좌표가 된다. 마이너스 9,11 이렇게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C2를 우리가 잡을 거예요. C2는 어떤 관점으로 잡아야 돼? 우리 이거 푸는 방법 알아? 안 해줬어. 자, 그래서 여기가 1K예요. 맞지? 그래서 우리가 C2의 좌표를 나를 C, D라고 잡아줄 거야. C, D. 그럼요. C, D랑 우리가 몇 컴마 몇? B 0,5점 좌표를 우리가 몇 대 몇 내분? 우리가 2대 1, 1대 2 내분하시면 값이 얘가 어떻게 된다? A가 된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 1대 2로 쓰는 이유 알죠? 여기 1대 2니까 우리가 좌표 기준 맞춰가지고 온 거야. 요쪽이 1, 요쪽이 2. 오케이? 그래서 둘이 합쳐주시면 3이고요. 둘이 합쳐주시면 3이에요. 그때 X자로 연산해 주시면 된다. 그럼 여기가 2C만 들어가고요. 컴마. 그 다음 X자로 연산하시면 여기 5가 되고 옆에가 2D가 된다. 이렇게 썼을 때 다음 A좌표가 몇 컴마 몇? 6,1이 된다. 라고 써있는 거야. 그럼 우리 C점 좌표는 값이 몇이야? 9가 되고요. 그 다음 이게 3 이항하시니까 D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나온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지금 뭘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적은 거야. 사실 비율을 찾아야 되니까 형태만 간단히 잡으면 된다는 거야. 저 비율을 통해서 내분 공식 쓸 거여서.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뭔가 찾으려고 할 뿐이지 비율만 찾는 거야. 비율 찾아서 공식 쓸 거니까 그림 형태만 만들라고. 오케이? 직접 하나씩 좌표 평면에 찍어서 푸는 거 좋죠. 근데 시험 때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얘는 좌표가 9,-1이 된다. 얘는 마이너스 9,11이 된다. 그때 C의 좌표는 어디? 음수좌표. 그래서 얘만 된다. 이거야. 응. 해야 돼. 들어가면 돼. 그 다음 필수 예제 4번, 5번 하고 무게중심까지 하고 중요 포인트들 잡아줄게요. 자, 그래서 4번은 사각형 성질을 다 알아야지 풀려. 그러니까 앞에 과정이 밀린 게 있으면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필수 예제 4번 형태 해줄 거고요. 네, 4-1번으로 해줄게요. 4-1번으로. 위에 써 있으니까 그건 다시 본인들이 풀어보고 싶으면 풀어보시면 좋은데 내가 풀어준 문제들도 다시 풀라고 유제 문제 풀어주고 있는 거야. A, B, C, D. 방향 못 잡을까 봐. 그럼 한 페이지에 2개씩은 알고 풀 수 있으니까 숙제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에요. 네. D가 있다. 근데 문제에서 저 사각형의 구조를 알려줬어. A, B, C, D래. 그럼 나 A, B, C, D 그냥 사각형 모양 맞추는 거야. 이렇게요. 근데 얘가 평행사변형이래.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 평행하시고요. 여기 평행하시고요. 얘가 평행하시고요. 평행해요. 라고 써있지. 그때 선택지는 여러 가지인데 사실 여기에서 잘 생각해봐. 평행사변형은 성질 자체가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1번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그 다음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길이가 각각 같다. 각각 같다. 그 다음 세 번째 두 대각선의 어떻게 돼요?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이거 뭐라 이게 글씨를 못 알아보겠다. 두 대각선의 중점이
같다. 이런 성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고 각에 대한 표기법도 있죠. 사실 여기에서 요각이 요각하고 같다. 요각이 요각하고 같다. 맞잖아. 맞죠? 그래서 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적어줄 수가 있어. 그런데 각의 합이 뭐 180도다 이런 것도 적을 수 있지. 그래서 5가지거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1, 2, 3 요거 갖고 할 때 아까 한 거 있잖아. 아까 한 거. 우리가 두 번째 요 요소 있죠. 길이가 같다. 요만큼 길이랑 요만큼 길이가 같다. 라고 쓰려고 하면은 여기 미지수란 거를 a, b로 끼게 되면은 이때 a, d 거리에 대한 공식을 하게 되니까 다음 식을 루트 a에서부터 d까지 거리요. 루트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옆에 b 빼기 4의 제곱을 통한 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2차식 구조가 나와요. 2차식 구조. 차수가 2차로 올라가. 그런데 다음 식에서 3번 중점에 대한 과정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은 우리 선분 BD의 중점과 선분 AC의 중점이 똑같다니까 중점식은 1차식 형태니까 다음 식은 1차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된다 라고 해서 어떤 게 더 쉬운지를 일단 판단하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반드시 푸셔야 되고요. 위에 걸로 풀었을 때 우리가 A 값이 2차야. A 값 2차야. 그럼 값 2번 나오지. 2차 방정식이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위에 걸로 돌려가지고 하나 더 처리해야지 문제가 풀려. A 값이 한 가지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답을 2개 나온 사람은 이걸로 푸셔서 안 되는 거예요. A 값이 뭐 마이너스 5, 11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2가지. 그래서 반드시 1차식 구조로 우리가 한 가지 모양에 대해서 확정 지어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대각선 선분 AC의 중점 찾을 거예요. 이렇게 중점. 그럼 중점 찾으시면 어떻게 돼요? 둘이 합치니까 2분의 7, 2분의 7이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선분 AC. 그랬을 때 얘네 중점은요. 얘네도 중점 똑같은 좌표니까 m으로 똑같이 쓸게요. 2분의 a 플러스 1, 그 다음 2분의 b 빼기 1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얘네 좌표가 똑같다라고 하면 1차식 구조여서 바로 나와진다는 거야. 근데 요거 쓰시면은 진짜 풀기가 힘들어진다. 값도 2가지 나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A 값이 몇이다? 얘가 6이 된다. 그 다음 B 값은 값이 8이 된다. 이렇게 해서 2가지 값 적어가지고 6,8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야. 아래 거 이걸로 안 가야 되겠다가 중요해. 이거 다 보통 안 나온 사람 저걸로 해서 그래요. 그 다음 그래서 4-3번의 마름모도 일단 성질을 써줄게요. 마름모. 내변 길이가 같다. 내변 길이가 모두 같다. 얘도 맞는데 얘네도 우리가 마름모가 말 자체가 뭐야? 평사잖아. 평사. 평행사변이야. 그래서 평사니까 반드시 우리가 적을 수 있는 과정이 또 뭐가 있어? 중점이 일치한다. 대각선의 중점이.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하는 거야. 똑같이 평사니까. 근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지. 마름모면요. 대각선이 이등분뿐만 아니라 대각선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직각, 수직 이등분 된다. 대각선이 수직 이등분 된다. 수직 이등분 된다. 요거까지 있어요. 그래서 수직이다. 요 과정. 여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숙제하실 때 이걸로 풀어보시고 안 풀리는 거 있으면은 내가 해줄 거야. 그 다음 쪽. 왜 이렇게 빨리 하는지는 무게중심에서 특이 케이스들 몇 개 나눠주려고 지금 하고요. 네. 네. 무게중심 그냥 계산이야 뭐 다 할 수 있겠지. 자, 필수 예제 5번. 그래서 내각 이등분선 여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내각 이등분선 그래서 중2 거 그 구조 그리는 거를 할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아예 안 돼. 그릴 줄 알아야 돼. 내각 이등분선이 어디다 넌 D라고 말을 했어. 여기 내각 이등분선 때문에 비율 나오지. 비율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닮은 단원 지나서 나온 거야. 비율 나오면.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알겠어? 그러면 내각 이등분선 판단을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내각 이등분선을 앞에 보세요. 내각 이등분선을 우리가 닮음 조작이야.
닮은 비율 만들기야. 우리가 뭔가 비율이 나왔잖아. 내각 이등분 선을 통해서. 그럼 닮음을 만들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주자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문제 5- 잠깐만 어느 게 좋아? 5-1번 할게요. 그냥 밑에 크게 어렵지가 않아서 필수 문제로 안 할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형태만 잡아. 형태만. 자, 그래서 여기가 A점이 있고요. A가 5,0. 그 다음 C가 여기가 2,-4. B가 여기가 7, 마이너스 7,5다 라고 써있고 여기 내각 이등분 선이 있어요. 내각 이등분선. 자, 그때 저 선에 대해서 내각이니까 안쪽에서 요 선이 잡힌 거야. 내각 이등분. 안쪽 각이잖아. 삼각형 안쪽 각. 내부가. 그럼 쟤랑 어떤 형태를 우리가 잡아줬어야 됐어? 평행하게끔 평행선을 이용해서 외부에다 선을 그어줬어. 이렇게. 그러고 나서 다음 선을 연장해준다. 연장. 그럼 어때? 닮음 보이죠? 그래서 닮음이 나와진 거야. 그때 자, 요 부분이 일단 1차 처리가 중요해요. 요기각하고 어디가 똑같아? 얘랑 동의각이야. 그 다음 요기각이랑 우리가 다음이 억각이에요. 억각. 동의각. 그럼 이때 뭐랑 뭐가 똑같아? 이등변 삼각형 나와서 다음 길이값이 일치해 아예. 길이는. 근데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요만큼 비율 대 요만큼 비율 m 대 n이라 쓰면은 얘네 비율이 여기 m 대 n으로 비율 관계가 닮음이 걸리는데 이때 여기 n 대신에 여기 n으로 써줄 수 있다로 대체된다는 거지. 요 길이가 요 안쪽으로 여기로 잡힌다. 오케이? 그래서 이쪽 길이값 구하시고 이쪽 길이값 구하시면 m 대 n 비율이 나온 거야. 길 2가 나온 게 아니야. 비율이 나온 거야. 닮은 b예요. 지금 그래서 5,0에서부터 몇 가지? 마이너스 7,5까지 거리 잡아줄 거야. 거리. 계산하시면 루트 144 더하기 몇이야? 25니까 값이 13이 되겠다. 요만큼이 13이에요. 13. 그 다음 5,0에서부터 2,-4까지 거리 구할 거야. 루트 9 더하기 16이야. 얘 값은 값이 5가 되겠다. 5. 그럼 얘네가 몇 대 몇 비율? 13 대 5 비율로 내분 점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분 문제라고. 다시. 그래서 저기 B점 좌표는 마이너스 7,5고요. 그 다음 여기 C점 좌표가 우리가 2,-4고요. 다음을 어떻게 한다? 13 대 5로 잘라준다. 우리가 그 좌표 쓴 쪽에 있는 비율 쓰는 거야. 이거 반대로 쓰시면 당연히 틀리죠. 아무 데나 곱한 거니까. 자,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요. 18분의 그 다음 이렇게 X자 하시면 26 나오고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5가 된다. 그래서 얘는 18분의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컴마. 그 다음 여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2분의 여기가 25가 된다. 25. 그래서 다음 값이 몇이다? 10, 22, 20, 18 이렇게요. 마이너스 18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다음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닮은 비 쪽으로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판단이 되면 외곽 이등분선도 크게 어렵지 않다. 외곽 이등분은 밖에 있는 밖의 각을 반으로 자른 거니까 그걸 안쪽으로 넣는 거야. 닮음을 만들어야 돼서. 뒤에 문제 외곽 이등분 하나 볼 거고요. 네. 그 다음 무게중심 할 건데 무게중심 증명을 해줄 거고 그 밑에 있는 거 비율값으로 하는 것도 하나 해줄 거고 거기까지면 일단 센 상문제까지 문제 풀리니까 거기서 추가돼야 되는 내용은 프린트 만들어가지고 더 해줄 거야. 알겠죠? 일단 자 무게중심 오늘 마지막 개념이고요. 내가 증명할 거야 그냥. 이게 단원이 참 열심히 만들어 주셨어요. 진짜다. 누가요? 누가 만들어 그 교육과정 만드신 분이 있을 거 아니야. 아, 2층 맞는 사람이요? 아니 교육과정 순서가 짱인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봐봐. 우리가 무게중심은 어떤 선의 교점이야? 아, 어떤 선의 교점이게 후도가? 그러니까 세중선. 세중선의
그 점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 하죠. 그러고 중2 때 알려준 2대1 비율까지는 알고 있어야지 사실 2단원이 돼요. 중2 거야. 우진아 너 최근에 시험이야. 했잖아.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 중선 내려. 중선. 맞죠? 이렇게 중선 내렸어요. 그때 여기를 2대1로 자른 비율의 무게중심이 존재한다 라고 할 거고 여기 지점은 M이라 잡아줄 거예요. 그때 다음 M에 대한 좌표를 우리가 중점으로 읽으면 되잖아. 좌표를. 그래서 중점으로 읽어주는 거야. 그럼 다음 값은 2분의 x2 플러스 x3가 되고 컴마 중점이니까 y2 플러스 y3가 되는 거야. 그때 얘랑 얘 A점과 M에 대해서 2대1 내분시키는 거지. 그럼 G의 좌표를 읽기 위해서 여기 2대1 내분점이에요. 그래서 G의 좌표는 3분의 3분의 이렇게 나오고요. 그때 우리가 2를 여기다 곱할 거지. 2랑 다음을 곱하면 x2 플러스 x3만 남는 거야. 그 다음 1과 x1을 곱하니까 플러스 x1이 되는 거야. 그 다음 3분의 우리가 x자로 곱하시면 여기 y2 플러스 y3가 되고요. 그 다음 얘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y1이 나온 거야. 이렇게 내분을 통해서 공식이 나온 거야. 중점과 내분. 그래서 무게중심 맨 뒤에 있는 거야. 공식 자체가. 그러면 다음 무게중심은 어떤 형태가 되는 건데 하나, 둘, 세 개짜리에 세 개짜리 평균값이 우리가 무게중심이 된다. 좌표 평균. 여기까지가 일단 무게중심 기초 공식이고요. 아유, 우진이 고생 많다. 네, 글씨 좀 못 써서.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이 더 나빠지고. 아니야, 지연아. 내가 못 써. 자, 저 지점 할 건데요. M 대 N으로 하시면 숫자 힘들어서 여기 2대1로 좀 바꿀게요. 2대1 숫자 좀 그러니까 3대1로 할까? 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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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1로 잘리는 얘네 항상 비율 관계가 일정한데 3대1로 잘릴 때 그때 여기 좌표를 x1, y1 똑같이 할 거예요. 여기가 x2, y2 그 다음 요 자리를 x3, y3라 할 거야. 그때 우리가 요점부터 하나, 둘, 세 가지 값 구할 거야. 그럼 첫 번째 여기 1이라고 쓸게. 좌표 1. 1번 좌표. 1번 좌표는요. 둘이 합치시면 분모가 4죠. 4분의 x자로 연산하시니까 3x2 플러스 x자 연산하시니까 플러스 x1, 4분의 3y2 플러스 그 다음 옆에 몇이야? y1 그대로씩 넣어주면 저 1번 좌표 나온 거야. 1번 좌표. 그 다음 여기 2번 좌표를 할 거예요. 2번 좌표는 똑같이 둘이 합치시면 4가 될 거고 그 다음 x자로 이렇게 연산하시니까 3x3 플러스 x2가 되죠. x2, 그 다음 4분의 3y3 옆에 y2 이렇게로 좌표가 되고요. 반복하는 방식이니까 4분의 적으시고요. 그때 앞에 자리가 x2랑 x3 썼으니까 여기 3x1 써주면 되겠다. 그 다음 마지막 좌표가 여기 x3 들어가고요. 그 다음 여기가 3y1 옆에 y3 이렇게 해서 좌표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1, 2, 3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할 거예요. 무게중심. 그러면 그때 하나, 둘, 셋 요 x좌표 합쳐줄 거야. 하나, 둘, 셋 합쳤어. 그럼 세 개짜리 합쳐주시면 분모가 4분의 몇이에요? x1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4번이 된다. 그 다음 옆에가 4번이 된다. 4번이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다음 값을 계산하시면 얘는 x1, x2, x3까지 나오는데 이거를 무게중심을 구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3으로 나눠주셔야 되죠. 그래서 3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 x좌표 했으니까 뒤엔 더 안 해도 돼. y좌표 그냥 문자만 바뀐 형태니까 y1, y2, y3 그 다음 여기 3 이렇게 되니까 지금 m 대 n 비율이든 3대 1 비율이든 어떻게 잘린
그대로 잘린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거랑 일치한다. 지금 하얀색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그 다음 안에 자른 요만큼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무게중심이 일치해요. 어떻게 자르면? 비율을 일정한 비율로 순환시켜서 자르면이야. 반드시. 3대 1인데 여기가 3대 2잖아? 그럼 이미 끝났어요. 오케이? 맞추는 방법 있지. 맞추는 방법이 이제 활용 문제고 저쪽에서 이제 m이 가져가는 그 비율들을 우리가 n이 가져가는 비율들을 딱 맞춰서 같은 값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기본 형태에서 3대 1이든 3대 1이든 3대 1이든 요 값이 순서가 그대로 m 대 n, m 대 n, m 대 n으로 순환하게끔 나와야지 저 x1, x2, x3의 비율이 일치하니까 무게중심이 일치한다는 거야. 순환한다는 거야. 반드시 비율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무게중심이 똑같다라고 한 거야. 오케이? 이렇게요. 뒤에는 14번까지 할 거고 자 일단 무게중심 먼저 한 문제 풀고요. 그래서 6-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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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무게중심은 3개짜리 평균 내주시면 되니까 충분히 구하시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 부분을 기억하는 거야. 호서가 3개짜리 평균인 거 알겠지? 그래서 공식 유도한 거고 그래서 6-3번은 A, B, B, C, C, A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D, E, F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무게중심이 그대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안 하면 자기 하나씩 계산해야 되는 거야. 지금 계산 이걸 해준 게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내분, 내분, 내분 해가지고 자기가 계산하면 손해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 한 거고요. 그래서 원래 거 무게중심 구하면 된다. 그래서 6-3번은 이렇게 그냥 짧게 할게요. 3분의 3개짜리 X좌표 합해주시면 6이고요. 그 다음 3분의 Y좌표 합값이 마이너스 5에서 2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래서 2, 마이너스 1이 무게중심값이 된다. 라고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이제 문제 풀 거예요. 뒤에 있는 거. 여기 맨 끝에. 네. 연습 문제. 연습 문제에서 14번. 다음 쪽. 14번. 외곽 이등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자, 14번 풀 거고요. 잠깐 손 대볼래? 지우는 동안. 기억하네. 됐다. 수아, 너 못 풀어. 너 못 풀어. 그냥 풀어보라는 거야. 아, 이거 조금 배웠어야지 풀려. 아, 그냥 보여줘. 야, 노트 오늘 줬는데. 말 돼, 안 돼?
야, 마음이 아픈데. 야, 이거 남이 사줬다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야, 한쪽에. 야, 후덕이 색종이 줘야겠다, 색종이. 야, 색종이 한 면만큼 쓰면 어떡해. 야, 진짜. 야, 너 앞에 봐봐. 너 다 그렇게 썼어? 아니네. 그래도 좀 알아보게 썼어? 야, 마음이 찢어질 뻔했잖아. 조금 썼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만 오케이. 자, 그래서 해볼게요. 이게 자취 문제인데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가져야 되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목요일 날 좀 하면 자취가 들어올 거예요. 내용 자체. 자, x 빼기 2y 플러스 1 위에 움직이고 있는 점 P가 어쨌든 A점에 대해서 선분 AP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나타내는 식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식을 구하라. 그럼요. 여기 위를 움직이고 있는 좌표 P니까 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항해 줄게요. 이 y 요 값은 x 플러스 1이다. 그럼 y 값은 2분의 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니까 a, 2분의 a 플러스 1 다음이 되겠죠. 위에 점 아까까지 배운 거. 그때 어떻게 AP가 1대2 내분이니까 좌표 순서 맞춰서 3,-2를 1대2로 내분한다. 그래서 둘을 더하시면 값이 몇이에요? 3이고요. X자로 받아주시면 A, 그 다음 옆에 연산되니까 플러스 몇이야? 6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컴마 둘이 더하시면 3이 되고 X자로 연산하시면 2분의 A 플러스 1 그 다음 옆에 둘이 곱하시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요. 그럼 다음 값은 계산 좀 끝까지 할게요. A 플러스 6, 여기에서 3분의 1을 곱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조금 위에다 할게요. 여기 통분하시면요. 2분의 A 플러스 1 옆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다. 마이너스 7 이렇게요. 그 다음 3을 나눠주니까 3분의 1을 곱해준다. 다음은 6분의 A 빼기 7이다. 이렇게 나와. 계산이. 맞지?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하려고 지금 만든 건데 얘네가 내가 요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A부터가 고정이 아니지. 맞아? A가 고정이 안 돼 있어. A가 움직이는 점이야. 요 위에 직선 위에 왔다 갔다 하는 점. 오케이? 그랬을 때 얘네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여기 좌표가 X좌표지. 여기 좌표가 Y좌표지. X좌표랑 Y좌표에 지금 종속적인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거야. 아까 처음부터 관련성이 있었잖아. 요 위에. 근데 이 내분점도 X좌표랑 Y좌표 사이에 관계가 적혀 있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여기 X좌표를 우리가 3X 값은 A 플러스 6이고요. 그래서 A 값은 3X 빼기 6이야. 우리가 그 다음 두 번째 Y, 6Y 값은 A 빼기 7이야. 그래서 A 값은요 6Y 플러스 7이야. 두 번 다 들어가 있는 A 문자를 기준으로 두 식을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식을 A 갖고 연결해가지고 마무리해준다. 그럼 3X 빼기 6은 값이 6Y 플러스 7이다. 그러면 우리가 함수 쓸 때 어떻게 써? Y 형태로 쓰는 게 나으니까 6Y 놔두시고요. 왼쪽 이하하니까 3X 빼기 13이다. 그래서 Y는 2분의 1X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6분의 13이 된다. 대문자로 쓴 거 소문자로 바꿔주시면 돼요. 네. 대문자로 저렇게 해줘. 먼저.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음 동점이어서 얘가 고정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점이어서 요 내분점도 계속 움직여. 근데 X좌표랑 Y좌표가 연결 관계가 있단 말이야. 어떤 좌표를 기준으로? 어떤 문자를 기준? A 문자를 기준으로. 그래서 그 문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식을 연결해주면 저기 위에밖에 없는 점들이 되는 거야. 한 뜻이. 알겠죠? 예,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자취까지는 가야지 문제가 재밌고요. 먹었어? 됐죠? 자, 우리 오늘 숙제는 그래서 우리 목요일까지는 반드시 요 28쪽까지 개념편은 100% 완료시켜줘야 돼. 그러고 시간이 조금 있는 친구는 유형편 한 번만 주실래요? 일단 유형편이 이번 주에 직선의 방정식까지 거의 다 나가니까 유형편 숙제가 주말까지 해가지고 10페이지 10 화목만 나오는 네, 화목만 이거는. 그래서 18페이지까지 우리가 쭉 다 할 거야. 주말까지 해서 요거 문제 얼마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42문제네. 그래서 시간이 있으신 분은 오늘 1단원 끝났으니까 1단원 맞춰가지고 유형편 다 풀어와. 그리고 시간 남을 때 이렇게 쉬운 부분 할 때 우리가 고쳐줄 거야. 내가 몇 개씩 유형편도. 미리 해온 사람 맞춰가지고 해줄 거야.
공부 일찍 해와. 개념편은 필수적인 숙제고 그 다음 토요일까지, 토요일이야. 목요일날 진도 나가고 이거 여기까지 접어줄게요. 18페이지까지가 토요일 숙제야. 토요일. 다음 화요일까지. 18페이지가. 여기 18페이지. 요거 표시 좀 내가 해줄게요, 지금. 유형편 18페이지까지가 이게 다음 화요일까지 숙제예요. 그리고 개념편이 지금 28페이지까지가 이번 목요일 숙제야. 2번. 지금 해야 돼, 반드시. 알겠죠? 요렇게 하면은 오늘 거 한 50개밖에 안 돼. 그리고 문제도 쉬워요.